이번 영상은 앞선 1편을 꼭 보고 오셔야 뒤이어 이해가 가능하십니다. 오이솔루션은 이러한 광트랜시버를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앞서 서술했듯 다른 통신장비 업체들은 주로 전류 신호를 증폭하거나 전파를 받아들이는 영역에서 사업을 영위합니다. 이에 반해 오이솔루션은 직접 빛을 다루는 사업을 영위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사업에 필요한 근본 기술력이 상이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국내 통신 관련 상장사들을 잘 살펴보면 이들 상장사 중 세계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자랑하는 기업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오이솔루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적으로 광트랜시버를 제조하는 기업은 매우 많습니다. 오이솔루션은 2003년에 설립되어 2014년에 상장했는데요. 벨 연구소에서의 오랜 기간 트랜시버를 전문적으로 연구 개발했던 이력이 설립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국내산 광트랜시버 중에서는 오이솔루션의 지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제품을 앞서 개발한 덕분에 5G 도입 시기에 맞추어 국내 점유율을 크게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이솔루션 외에도 상장사 라이트론을 비롯해 약 10여 개의 기업들이 시장에 진입해 있습니다. 오이솔루션은 2014년만 해도 국내 광트랜시버 점유율이 33%대에 불과했고 글로벌 점유율은 1.2%로 매우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만 최근에는 국내 점유율 50% 이상, 글로벌 점유율 2% 수준까지 도달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는 매출처 다변화 효과는 물론 주요 전방 고객사인 삼성전자의 약진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5G 투자가 지속되는 동안 스마트 트랜시버와 원재료 내재화를 꾸준히 추진해온 오이솔루션은 기술 및 단가 경쟁력까지 갖추어 기존의 점유율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오이솔루션이 해외로 나가게 되면 입지는 크게 줄어듭니다. 세계적으로 광트랜시버를 잘 만드는 기업이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해외에서 광트랜시버를 잘 만들기로 알려진 기업들은 피니사, 오클라로, 아바고, 시스코 등이 있습니다. 이들 기업의 특징이라면 M&A를 통해 타 광트랜시버 제조사를 꾸준히 인수합병하며 규모를 키워왔다는 점입니다. 특히 기존의 광트랜시버 기업이 아닌 시스코나 화웨이 같은 기업들도 수직 계열화를 완성하기 위해 트랜시버 기업들을 인수하며 시장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들 기업은 규모의 경제를 확보함과 동시에 고사양의 광트랜시버 시장을 선점하며 수익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 기업들도 화웨이나 ZTE를 비롯해 통신 장비를 잘 만드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관련 밸류체인이 함께 성장하고 있고 트랜시버를 제조하는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광트랜시버는 통신 장비의 핵심 부품이기 때문에 오이솔루션이 제조하는 광트랜시버는 주로 통신 장비 업체로 납품됩니다. 그런데 통신 장비 업체들은 통신사에 따라 특정한 사양에 맞추어 장비를 공급하다 보니 광트랜시버도 특정 통신사로 쏠리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특히 KT와 U+에 사용되는 장비는 오이솔루션의 비중이 높았던 데에 비해 SK텔레콤은 또 다른 상장사인 라이트론의 광트랜시버를 주로 사용해왔습니다. 하지만 네이버에 라이트론을 검색해보면 알 수 있듯 라이트론은 판매 실적도 좋지 못하고 소송 이슈를 겪는 등 경영 상황이 악화되며 코스닥 시장 퇴출 위기에까지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오이솔루션의 제품 비중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또한 SK텔레콤은 광트랜시버를 장비 업체가 아닌 트랜시버 업체로부터 직접 조달받는 비중을 늘리는 정책을 함께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위 직구인 셈입니다. 광트랜시버가 장비 업체를 거쳐 통신사로 들어가게 되면 마진이 더 붙게 되고 장비 유지 보수 과정에서 광트랜시버를 새 제품으로 교체하면 또 통신장비사를 통해 광트랜시버를 비싸게 사와야 했는데 원가 절감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트랜시버는 종류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트랜시버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지, 처리 용량에 따라 종류가 나뉠 수 있고 신호를 보내고 받는 방식에 따라서도 종류가 나뉘며 트랜시버가 사용되는 최종 제품의 종류에 따라서도 종류가 나뉘게 됩니다. 오이솔루션 사업보고서를 읽다 보면 제품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이해하기 난해한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는 트랜시버의 종류가 약어로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과거에는 트랜시버를 제조하는 기업들마다 트랜시버의 사양이 모두 다르던 때도 있었는데요. 글로벌 광트랜시버 제조 기업들이 모여 트랜시버의 표준을 정하게 되면서 모든 기업들이 제품 개발 시간과 투입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꾸준히 표준을 바탕으로 기술 교류가 발생하며 트랜시버 제조 기술의 발전 속도도 빨라질 수 있었습니다. 광트랜시버는 신호를 수신할 때와 전송할 때 모두 사용된다고 했는데요. 데이터를 어떻게 송신하고 수신하는가에 따라 제품의 종류가 구분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한 개의 광섬유가 있고 이 광섬유에서 신호의 전송과 수신이 모두 이루어지는 경우 두 신호 간 간섭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파장의 빛을 이용하여 신호를 주고받으면 한 번의 신호를 보내기도 받기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수신과 송신의 기능을 모두 한 개의 광섬유상에서 쌍방향으로 처리해주는 제품을 바이다이렉셔널 트랜시버라고 합니다. 약자로는 BIDI라 합니다. 바이다이 트랜시버는 한 섬유로 송신과 수신이 모두 이루어지므로 한 개의 포트만으로 통신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한 번에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는가, 아니면 주는 것 따로 받는 것 따로인가, 광섬유를 한 개 내에서 처리하는가 아닌가에 따라 제품의 종류가 나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광 트랜시버는 스마트 트랜시버입니다. 스마트 트랜시버는 통신 장비 간 호환성을 높여주는 업그레이드 버전의 광 트랜시버인데요. 오이솔루션은 네덜란드의 에임벨리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장비 간 호환성을 높인 제품을 공동 개발한 바 있습니다. 스마트 트랜시버는 기존의 광 트랜시버에 소프트웨어 기능을 추가하여 서로 다른 유형의 장비 간 광통신 연결 시 기존에는 장비 내 시스템을 통해 장비 간 호환을 구현해야 했다면 이제는 광 트랜시버의 소프트웨어만으로도 장비 간 연결이 수월하게 가능하도록 만들어준 제품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오이솔루션의 스마트 트랜시버는 제품의 판매 시마다 공동 개발사인 에임벨리에 로열티를 제공합니다만 통신사는 장비 구축 시 시스템 투자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어 제품의 수익성이 기존 제품 대비 2배 가까이 높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이솔루션의 스마트 트랜시버는 2017년부터 2018년 들어 매출처가 확대되며 본격적으로 전사 매출액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선 광 트랜시버와의 구분이 제품의 작동 방식에 따른 구분이었다면 좀 다른 관점에서도 제품의 분류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통신은 통신이 이루어지는 거리에 따라 몇 가지 종류로도 구분이 가능한데요. 1980년대 광통신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던 시기에는 광통신이 주로 국가 간 통신, 대륙 간 통신 등 장거리 통신을 중심으로 광통신이 도입되기 시작했는데요. 이처럼 장거리 대규모 통신이 이루어지는 영역을 텔레콤이라 합니다. 이에 반해 기업, 학교, 연구소와 같은 수백 미터 이상의 지역에서 통신이 이루어지는 영역을 데이터콤이라 합니다. 또한 통신사들은 사용자의 집까지 광랜을 연결하여 가정 내에서 광통신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처럼 가정 내까지 광 케이블을 설치하여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Fiber to the Home의 약자를 따 FTTH라 합니다. FTTH용 광 트랜시버라 함은 우리 아파트 또는 집안 어딘가에서 사용되고 있는 광 트랜시버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과거 100MB 인터넷이 처음 도입되던 시절 가장 앞서 있던 사업자였던 KT는 FTTH를 마케팅 용어로 사용하며 사용자에게 FTTH라는 개념을 소개하기도 하였습니다. 오이솔루션의 사업보고서를 살펴보면 텔레콤, 데이터콤, FTTH와 같은 용어를 살펴볼 수 있는데 이는 모두 광 트랜시버 중에서도 어떤 영역에서 사용되는 트랜시버인지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이러한 배경 없이 사업보고서를 읽기는 다소 어려운데 오이솔루션은 결국 광 트랜시버란 단일 사업을 영위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용어가 어려워 분석을 포기하는 분들이 더러 계셨던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바고, 피니사와 같은 글로벌 광 트랜시버 기업들은 주로 텔레콤 및 데이터콤용 제품을 중심으로 시장을 선도한 반면 오이솔루션을 비롯한 국내 업체들은 이보다 사용자와 가까운 영역의 제품들을 취급했습니다만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바탕으로 보다 고성능 제품으로 제품군을 확대 중인 것입니다. 같은 광 트랜시버라도 사용되는 영역에 따라 상이한 사양이 요구되는데요. 가령 백홀이나 광대역에서 사용되는 광 트랜시버는 100에서 400기가급 제품이 요구되며 오이솔루션의 매출상에서도 광대역 제품은 25GB급과 같이 고속 고사양 제품이 많이 보입니다. 이에 반해 가정용 제품 또한 기가인터넷 도입 등으로 지속적으로 보다 높은 사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만 10GB 등 사양이 다소 낮은 제품이 주로 이용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계적으로 데이터콤 및 텔레콤의 시장 규모가 가장 크고 뒤이어 FTTH가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어찌되었든 통신 속도가 더욱 빨라지면 이들 시장이 모두 함께 더욱 고성능 광 트랜시버를 요구한다는 특징을 갖습니다. 오이솔루션의 사업보고서나 광 트랜시버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다 보면 광 트랜시버의 종류를 무선용과 유선용으로 나누기도 하는데요. 무선용이라 하여 광 트랜시버가 무선 신호를 직접 받는 것은 아닙니다. 통신 장비에는 무선 신호를 수신하는 수신부가 별도로 있고 해당 영역에서 무선 주파수 신호가 디지털 전류 신호로 변환됩니다. 광 트랜시버는 이처럼 변환된 전류를 광 케이블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곧 유선 장비나 무선 장비 가리지 않고 모두 광 트랜시버가 사용됨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5G에 대해 논하지 않았을 때였던 지난 2018년 초중반부터 슬슬 5G에 관심을 갖는 투자자들이 늘어났던 2018년 말 즈음까지 5G 시대에 무선 장비가 수혜를 볼 것이냐 아니면 유선 장비가 수혜를 볼 것이냐 토론이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오이솔루션은 묵묵히 무선과 유선에 모두 쓰이는 제품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논란 당시 오이솔루션을 선택했던 이유 중 하나도 이러한 고민에서 자유로웠기 때문입니다. 오이솔루션의 부품은 단순히 무선 유선만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통신 서비스 사용자가 핸드폰으로 통신을 하게 되면 가까운 기지국형 안테나를 통해 통신을 주고받게 됩니다. 이처럼 사용자와 가까운 영역에서 무선 신호와 유선 신호를 변환하며 처리하는 영역을 프론트홀이라 부릅니다. 이에 반해 프론트홀에서 통신사의 코어망으로 신호가 전달될 때 수많은 주변부 망을 코어망과 연결시켜주는 영역을 백홀이라 부릅니다. 프론트홀이든 백홀이든 유선 광통신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광트랜시버는 이러한 영역에 관계없이 모두 사용되는 특징도 같습니다. 다만 백홀은 프론트홀보다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때문에 매우 고성능의 광트랜시버가 필요하고 주로 해외의 고성능 광트랜시버 제조사들이 이 영역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5G 시대에 광트랜시버의 속도가 더욱 빨라져야 하는 이유는 5G 무선 통신 자체가 빨라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백홀에서 훨씬 많은 양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5G 통신이 그저 빠른 통신에 불과할지 모릅니다만 사실 통신 속도가 빨라지면 그에 비례해 데이터 사용량은 무조건 많아집니다. 통신사가 4G LTE 요금제에서는 10GB의 용량을 주었는데 같은 금액의 5G 요금제에서는 12GB의 용량을 준다면 사실 더 많은 용량을 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통신 속도가 훨씬 빨라지기 때문에 5G에서는 훨씬 많은 용량을 사용하게 되고 같은 금액의 요금제에서는 데이터 부족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5G 통신에서는 10에서 25GBps 이상의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트랜시버가 요구됩니다. 이는 4G LTE에서 요구했던 사양 대비 최소 4배에서 10배 이상 빠른 속도입니다. 데이터 처리량이 훨씬 많은 백홀은 100GBps에서 400GBps에 달하는 고사양의 광트랜시버가 필요합니다. 오이솔루션은 25GBps급 광트랜시버 라인업을 갖추고 있습니다만 100GBps 이상급 라인업은 개발 중에 있습니다. 오이솔루션은 2018년만 해도 25GBps 판매의 비중이 1% 수준에 불과했습니다만 2019년에는 5G 투자가 확대되며 30% 중반대까지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에 반해 1에서 5GBps 수준의 사양이 낮은 제품의 비중은 크게 감소했습니다. 또한 5G 투자 확대에 맞추어 무선 장비용 제품의 비중이 80%대까지 크게 늘어난 점도 특징적입니다. 이에 반해 주로 가정용 등에 사용되는 제품 비중은 과거 30%대에서 10% 초중반대로 줄어들었습니다. 광트랜시버 성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제품의 동작 속도입니다. 더욱 빠른 구동이 가능할수록 더욱 많은 광신호를 전송하고 읽어드릴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더욱 고속통신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제품의 사이즈 축소도 중요한 이슈입니다. 아무리 광트랜시버의 성능이 개선된다 한들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통신 장비에 매우 많은 광케이블과 트랜시버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장비 내 광트랜시버의 탑재량이 많아져 공간을 차지하게 되므로 장비 내 공간 절약과 더욱 많은 광트랜시버 탑재를 위해 크기 축소는 필수적입니다. 5G 통신의 또 한 가지 특징은 5G 통신은 매우 높은 주파수를 이용하기 때문에 신호가 멀리 가지 못한다는 치명적인 단점을 갖는다는 점입니다. 장애물을 통과하기 어렵고 더욱 진보된 5G인 밀리미터 웨이브는 유리창조차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신호를 더욱 구석까지 전달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초소형 기지국이 필요합니다. 스몰셀 또는 펨토셀이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들 초소형 기지국은 쉽게 생각하면 집에 있는 무선 공유기와 유사합니다. 이들 장비는 무선 신호로 전달하기도 하지만 주로 광섬유를 이용해 유선으로 들어온 신호를 무선으로 뿌려줍니다. 따라서 5G에서는 더욱 많은 소형 기지국이 필요한 만큼 더욱 많은 광트랜시버가 필요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5G 통신의 신호 전송 거리가 짧다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대형 기지국도 더욱 많이 필요하게 되는데 투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 기지국을 쪼개어 무선 신호를 주고받는 영역과 신호를 처리하는 영역을 분리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두 영역을 이어주는 광통신이 더욱 증가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트랜시버도 더욱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기지국 분리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앞선 KMW 영상에서 서술했으니 참고 바랍니다. 광트랜시버는 몇 가지 주요한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들 부품을 잘 조립하는 것이 주요한 제조 공정이 됩니다. 광트랜시버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품은 빛을 발생시켜주는 레이저와 빛을 읽어드리는 광센서입니다. 그런데 레이저 부품은 이름만 들어도 가격이 비쌀 것만 같습니다. 실제로 광트랜시버 제조 시 전체 원가 대비 원가율이 30%에서 40%에 달하는 가장 비싼 부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광트랜시버의 제조 단가를 낮추기 위해 레이저의 단가를 낮추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많은 광트랜시버 업체들은 레이저를 외부에서 조달해 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싼 비용을 들여 원재료를 구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오이솔루션 또한 과거에는 주로 미쯔비시, 스미토모와 같은 일본 제조사로부터 레이저 제품을 사와 자사 트랜시버에 탑재했습니다. 이에 반해 글로벌 광트랜시버 기업들은 일부는 레이저 제조를 직접 수행하며 제품 제조 원가를 낮추는 전략을 추진했었습니다. 오이솔루션 또한 지속적으로 레이저 내재화 연구 개발을 통해 부품의 내재화를 추진했는데요. 이에 성과로 2020년 2분기부터 직접 개발한 레이저가 자사 제품에 탑재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자사 제품에 자사의 레이저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사양이 낮은 일부 제품에 오이솔루션이 자체 제작한 레이저가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향후 레이저 성능 검증과 인지도 향상을 거치며 고성능 제품까지도 자사 레이저 탑재 비중이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일부 레이저 제품은 중국으로 수출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신호를 정밀하게 제어하기 위한 반도체 칩이 함께 사용됩니다. IC 칩은 광트랜시버를 구성하는 부품들이 잘 작동하는지 부품을 모니터링하며 가장 최적의 상태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부품을 제어합니다. 이러한 IC 칩은 MCU가 주로 이용되는데요. 앞선 반도체 산업 쉽게 이해하기 4편 영상에서 MCU에 대해 서술한 바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레이저와 센서, IC를 비롯해 여러 부품을 회로가 새겨진 PCB 기판에 실장하면 광트랜시버가 완성되며 이에 필요한 많은 부품은 다른 제조업체들로부터 사들입니다. 오이솔루션은 과거부터 시스코, 에릭슨, 화웨이 등 글로벌 유명한 통신장비 업체들의 광트랜시버를 공급해왔습니다. 또한 삼성전자에도 공급해왔는데 4G LTE 시절에는 삼성전자의 통신장비가 딱히 존재감이 없던 시기였으므로 삼성전자가 주요한 매출처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5G 시대에 들어 국내 5G 투자가 세계에서 가장 앞서 진행되며 삼성전자의 장비 판매가 확대되어 삼성전자향 매출 비중도 60% 내외로 크게 늘어난 바 있습니다. 국내 5G 투자가 한창이던 2019년 오이솔루션의 국내향 매출 비중도 과거 30% 이하에서 무려 90% 수준까지 크게 증가했습니다. 오이솔루션은 이들 유명 통신장비 업체 외 유선장비 전문 기업인 유비쿼스나 다산네트웍스 등에도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국내 수주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해외에서 공격적인 수주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요. 글로벌 통신장비 강자인 화웨이가 미중 무역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며 삼성전자의 영역은 미국 및 아시아 각국으로 더욱 커지게 되었고 오이솔루션도 꾸준히 제품 판매를 함께 할 예정입니다. 대표적인 매출처로는 미국 버라이즌, AT&T, 일본의 KDDI 및 NTT 도코모 등의 통신사들이 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는 해외 진출 시 오이솔루션 제품 외에 현지 업체의 제품도 함께 채택하는 전략을 펼칠 예정입니다. 어찌되었든 삼성의 영역 확대는 오이솔루션에게 중요한 변수입니다. 오이솔루션은 2019년 들어 국내 통신 3사의 5G 투자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통신 3사의 주요 벤더로 채택되며 이익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2018년 말부터 트랜시버 및 스마트 트랜시버의 공급이 확대되며 턴어라운드가 시작되었는데요. 이에 앞서 2017년 하반기에 유상증자로 자금을 조달하며 5G 투자 확대에 대응하여 물량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들어 국내 5G 투자가 지연되고 해외 5G 투자가 본격화되기까지 텀이 발생함에 따라 트랜시버의 공급이 줄어들며 이익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5G 투자가 계획 대비 더욱 지연된 점도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이솔루션의 향후 이익 개선을 위해서는 제품 판매량 증가가 필수적입니다. 비록 오이솔루션이 주요 매출처 내 광트랜시버 점유율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제품 단가이나 압력이 존재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기존 제품을 지속 판매한다면 프라이스의 감소는 필연적입니다. 따라서 Q의 증가를 통해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단가 인하 영향을 상쇄해야 합니다. 물론 100GBps급 제품의 판매가 확대되면 자연스럽게 피해 증가도 따라옵니다만 향후에도 일정 기간 아직까지 오이솔루션이 기존에 가장 많이 판매했던 제품군을 중심으로 매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Q의 증가는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장기적인 성장 동력은 100GBps 이상급 고사양 제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통신장비 업체의 투자 사이클 특성상 선진국 중심으로의 카펙스 증가 시기가 Q가 극대화되는 시기가 될 가능성이 높고 통신장비는 사이클이 빠르게 정점을 찍은 뒤 점진적으로 글로벌 캐펙스가 점점 감소한다는 점에 비추어 현 시점에서는 현재의 주력 제품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오이솔루션은 해외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는데요. 북미와 유럽에서의 영업 확대를 위해 설립한 오이솔루션 아메리카가 있으며 선행 기술을 개발하는 디자인 센터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기술력이 높아야 매출 확대가 가능하다고 정평이 난 일본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일본 자회사를 2016년에 설립하였으며
동남아 및 중국을 공략하기 위한 대만 자회사를 2019년에 설립하고자 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소개하지 못한 내용들도 있으니 이외에 오이솔루션의 기타에 관한 사항은 블로그 글로 참고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블로그 글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또 다른 5G 기업들도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돌이었습니다.